사상구에 있는 위생사업소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평상시보다 더 늘어난 소포 우편물 물량에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앞에 월파 피해를 막기 위한 이안제 설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기공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가덕신공항 개항 목표에 맞춰 공항 접근철도와 접근도로 공사가 본격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올 연말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상구에 있는 위생사업소, 즉 분뇨 처리장이 50년 만에 새 단장했습니다. 그동안 악취를 풍기던 분뇨 처리 시설은 지하화되고 그 위로는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지은 지 50년 된 위생사업소입니다. 부산시의 분뇨가 모두 여기로 모입니다. 시설은 낡고 처리장이 노출돼 악취가 심했습니다. 현대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기 원궁 쪽이나 이쪽에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행사 같은 것도 아예 안 하고 지나다니는 것도 조금 꺼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오뎅탕을 끓이고 뭐 하면서 오면서도 사실 솔직히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전처럼 악취가 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지난 16일 새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사무동과 테니스장이 들어섰습니다. 기존 분뇨 처리장은 건물 아래 지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공사 기간만 4년, 1,08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각자의 지역에 좋은 거는 다 들어오라 그러면서 좋지 않은 것들은 전부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좋지 않은 것, 좋은 것에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감전위생사업소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생사업소의 하루 분뇨 처리량은 2,100톤. 3차 처리 공정을 거쳐 강변 하수 처리장으로 이송돼 재처리 배출됩니다.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축소된 부지는 4,500여 평. 전체 부지의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여유 부지는 철거와 정비를 통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이곳을 포함해 노후된 사상공단을 재정비하는 사상 드림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그 중심적 역할을 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을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꿀맛 같은 연휴를 손꼽아 기다리는 시민들과 달리 평상시보다 더 늘어난 소포 우편물 물량에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우편 집중국은 요즘 24시간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시간당 15,000개 달하는 소포를 자동 분류하는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전국 각지에서 배달된 소포 물량이 마치 밀물처럼 밀려듭니다. 설을 맞아 전국 각지로 배달될 소포와 부산 김해 밀양으로 배달될 소포 물량 특별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 특별 소통이 마무리될 2월 4일까지 전국 24개 집중국에서 약 2,026만 개, 하루 평균 145만 개의 소포 우편물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운송 차량도 평시보다 약 33% 증차합니다. 신속한 배달을 위해 부산에서도 인력을 충원하는 듯 4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차 분류인원 55명 추가 투입, 사무직 30명 지원 근무 등 인력 증원하여 특별소통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파와 도로 결빙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부산 우편 집중국은 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관리실을 운영하고 전문 보건관리자가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 조치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소통 기간 중인 21일부터 31일까지는 방문 소포 접수를 제한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평상시보다 더 늘어난 소포 물량이지만 보내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되길 바랬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독감이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유행하는 독감, 특히 백신 접종이 강조되는 이유를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건강관리협회 의원.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라에서 권장하는 독감 예방접종은 접종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공간이나 이런 곳은 호흡기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예방접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또 인플루엔자 A 말고 B 바이러스가 있는데 B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길게는 2월에서 4월까지 올해 2월에서 4월까지도 한 번 더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접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또 다른 종합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올겨울 독감 환자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표적 특징으론 한 번 독감에 감염돼도 또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감기와도 뚜렷한 증상 차이가 있습니다. 심한 고열과 기침, 오한이 특징적이며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예전에는 유행을 할 때 한 가지 바이러스가 지배적으로 유행을 하거나 아니면 좀 시차를 두고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유행 초기부터 두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되고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에도 H1N1과 H3N2가 항원이 별도로 들어있어서 별도로 들어있는 이유 자체가 하나만으로 다른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백신이 구성되어 있고 그와 똑같은 원리로 하나의 H1N1 하나에 감염되어도 회복되었지만 나중에 또 다른 유행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예방과 증상 완화를 위해 백신 접종을 최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날 경우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복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는 태풍 때마다 월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제 시설을 마련하는 데는 그 방법을 놓고 논란도 많았는데요. 시가 이한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떼 해운대 마린시티 앞 모습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칩니다. 승용차는 물론 버스도 밀어냅니다. 이때 피해 복구액만 700억 원. 시는 이곳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방제책으로 차벽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망을 가린다는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9년 만인 지난 15일 드디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정말 많은 주민들이 위협을 느꼈고 또 태풍이 올 때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안전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그 삽을 뜨게 됐으니까 이번에 설치되는 방제 시설은 수중 방파제입니다. 마린시티 앞 150m 해상에 길이 500m, 높이 13m로 설치됩니다. 이때 수면 위로 노출되는 이한제는 3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마린시티 앞바다에 투입될 테트라포트는 9,400여 개로 사업이 완료되면 5m의 파도가 칠 때 3m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96억 원으로 준공 시기는 오는 2027년 말입니다. 태풍 때마다 반복되는 피해와 복구를 위한 혈세 투입으로 특혜 논란까지 일었던 마린시티. 수중 방파제 설치로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 목표에 맞춰 공항까지 가는 철도와 도로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사업자 선정 작업이 시작됐고 이르면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입찰 공고를 내고 가덕신공항 접근철도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접근철도는 강서구 구랑동에서 공항이 들어서는 가덕도 대양동까지 16.5km 길이로 1조 2천억 원 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공사는 2개 공구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공구는 8.5km 중 8.3km는 터널로 이루어지고 차량 기지가 함께 들어섭니다. 8km 2공구 역시 7.8km가 터널, 공항 정거장 한 곳이 건설됩니다. 설계와 시공이 함께 진행되는 턴키 방식이 적용되고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7, 8월 업체를 선정하고 올 연말에는 공사를 시작해 공항 준공 시점인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함께 접근도로 건설도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접근도로는 강서구 송정동과 공항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9.3km 길이로 5,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철도와 같이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고 해상교량 2개와 육상교량 1, 터널 2개가 들어섭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70개월, 2031년 완전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큰 변수가 없다면 올해 하반기 철도와 도로 건설 사업자가 선정된다며 공항 개항 목표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형 육아 정책인 당신처럼 애지중지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표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듯 부모처럼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자체 최초의 육아정책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지난해 1월 부산시와 교육청 16개 구군, 22개 지역대학 등이 함께 발표한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정책 상표입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특허청의 업무 표장과 상표권 등록을 출원해 지난 12월 말 등록을 마쳤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육아정책 브랜드로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통해서 부산시 저출생 극복을 하고 그리고 부산형 돌봄 교육 혁신을 상징하는 데 이 정책 브랜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는 올해 당신처럼 애지중지 두 번째 이야기를 추진합니다. 기존 3에서 5세만 지원했던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올해 2세까지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에서 5세 한 명당 분기별 5만 원의 현장 학습비와 매월 8만 원의 특별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부산형 영영아반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그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학습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근데 올해는 저희가 원래 3에서 5세 반만 지원하던 거를 25년도에는 이제 2세 반 현장 학습비까지 추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할 계획에 있고, 시는 또 부산형 육아 친화마을 조성 등 육아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우리 동네 ESG 센터와 연계를 통해 조부모와 부모,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지난해 북구 화명동 황토길이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맨발 걷기족들이 찾았습니다. 최근 화명동 황토길은 1km 넘게 더 길어졌는데요. 반려동물도 함께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화명동 방통대 뒤편에서 이어지는 산책길입니다. 양말까지 벗고 황토 질감을 그대로 느끼는 시민들. 발등만 덮는 덫신도 등장했습니다.
한겨울 추위도 맨발 걷기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운동 효과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흙길 저기 걷는 거하고 여 걷는 거 천지 차이 나요. 저는 요거 이제 다 안 되고 할 때는 흙길 요거 걸었는데 그때 걷고 요거 해놓고 요 그런 게 판이고 막 여튼 좋아. 그래 하는데 잠이 너무 잘 옵니다. 아주 건강에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 열심히 이제 걷는 거지. 행복하고 가까이 있으는 거 얼마나 좋아. 화명동 황토길은 최근 더 길어졌습니다. 기존 황토길보다 4배 정도가 확장됐습니다. 2023년 연말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황토길 약 320m가 조성됐고 최근 방통대에서 화명역까지 1.2km가량이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총 길이 약 1.5km, 부산에서 가장 긴 맨발 걷기 황토길입니다. 특히 기존 수목을 해치지 않기 위해 굽은 오솔길이 놓였고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와 벤치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반려견이 참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면 반려견 길, 황토길, 산책길 세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또 황토길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황토길은 또 안전을 위해서 그 높낮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노약자들이 다 걸을 수 있고. 하지만 맨발 걷기 붐이 일며 곳곳에 만들어진 황토길은 빗물에 황토가 유실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북구는 별도 경계석을 놓고 황토가 굳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계설대가 황토를 유실하지 않게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관제들이 이 평소에 이게 주민들한테 발을 갖다가 딱딱하지 않게 로타리 기계로 해서 부드럽게 황토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걸을 수 있도록. 화명동 황토길은 이번 확장 공사와 함께 1km 구간에 수국 4,500그루를 심었습니다. 오는 7, 8월 수국이 만개하면 화명동 장미원과 함께 이 일대가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사경은 약사 면허 대여나 차용,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 행위, 불법 의약품 유통,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 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공립학교 급식 종사자와 시설관리 담당자, 환경미화원 등 현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와 함께하는 방문 건강지킴이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 말까지 공립학교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산업보건의 1명과 시교육청 보건관리자 2명이 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기초건강상태 체크와 직업병 예방, 작업 환경에 의한 건강 위험 요소 파악 등 상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지방의회는 생활 주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연제구 연미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을 초대해 의회 체험 교실을 열었는데 반응은 어땠을까요? HCN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연제구 연미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는 아이들. 의장석과 발언대 위에 올라가 모의 체험하는 시간도 즐겁기만 합니다. 평소 쉽게 찾을 수 없는 공간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학부모에게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완전 뜻깊은 시간이 돼서 좋았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커서 신기했어요. 사실상 저희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왔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단체로 왔던 것보다가 이렇게 소규모로 오게 되니까 시의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형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의회를 좀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의회 체험 교실입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 외에도 의회 홍보관과 들락날락 시설 내부의 3D 동화 체험관, 미디어 아트 전시관 등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회 체험 교실은 지역 주민이면 SNS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연제구 주민들로 구성돼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이제 시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렇게 시청과 시의회를 경험하기 쉽지 않은 우리 연제 구민들과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우리 행정에 하는 일도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의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도 한번 듣는 그런 귀중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신속하게 의회를 경험하고 또 우리 부산시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자연스레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의회 체험 교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부산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 부족으로 올해만 2개 초등학교가 통폐합됩니다. 헬로티비 권정숙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41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지만 전교생이 99명으로 줄며 오는 24일 졸업을 끝으로 인근 학교로 통합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모습 보고 참 좋았는데 학교가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없어진다 하니까 참 아쉽기도 하고 좀 서운한 면이 있네. 저출산 여파에 부산 학령 인구 감소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재개발 등의 이슈로 가족과 지역을 떠나는 사례도 늘다 보니 소규모 학교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부산 공립초등학교 예상 신입생은 18,000여 명, 매년 줄어들더니 2년 새 5,000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전체 304개 학교 중 2023년은 81곳, 2024년은 85곳으로 4곳이 늘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도시는 240명, 읍 120명, 면 60명 이하이면 학교 통폐합 후보가 됩니다. 대도시 부산 시내권도 전체 학생 수가 240명을 밑도는 학교가 매년 증가하면서 학령 인구 감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는 있으나 단지 학생 수가 적다는 것만으로 통폐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은 교육적 효과 등을 검토해가지고 통폐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학령 인구 감소. 부산에서만 올해 주원초등학교와 가산초등학교 2곳이 졸업식을 끝으로 인근 학교로 통폐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